그 지식을 잘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야. 자, 봐라. 너가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 너는 안다고 생각하지? 써보니까 잘 안 되지? 그러면 너가 내 수업을 들을 때 120%로 들어야 나올 때 겨우 100이 나와.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영어 채널에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 이게 네.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지? 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대치동 캐슬의 우리 고대원 원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현재 학생들에게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수학이랑 함께 학습 습관을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대치동 캐슬을 운영하고 있는 고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 채널에는 초등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어머님들이 영어도 굉장히 궁금해하시지만 항상 세트로 궁금해하시는 그쵸. 게 수학이에요. 영어와 수학은. 네, 근데 수학을 또 더군다나 대치동 한복판에서 네.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이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전 질문도 조금 받아봤거든요. 네, 근데 먼저 그 전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다. 네. 혹시 그런 아이들은 좀 특징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게, 우리가 맛집의 특징은 뭘까요? 라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맛집이 성공하는 방정식이 사람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사장님이 잘생겨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인테리어가 잘 돼서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맛이 좋아서 좋은 데들이 있고, 혹은 가성비가 좋아서 되는 데들이 있잖아요. 네. 처럼 수학을 잘한다는 건,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는 건 결과이고요. 어떤 친구는 필기를 되게 잘해서 노트 정리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센스가 좋아서 순간적인 이해력이 높아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 선생님이 예쁘거나 잘생겨서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학 점수가 높다는 건 결과인 거고, 그것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학생들별로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영어 감이 있는 아이들, 뭐 언어 감이 있는 아이들, 이런 그쵸.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시험용으로 따지면 그쵸, 좀 사실 다르죠. 네, 시험용으로 따지면 열심히 하는 애들, 꾸준히 하는 애들이 결국은 이제 나와요. 시험 성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학 머리, 특히 뭐 도형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언어랑 비슷하게 차이는 있어요. 선천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요. 수감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그 유전적인 요소를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수영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전국 대회에서 1등 할 게 아니라면 웬만한 뭐 예를 들면 수영 대회에 나가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잖아요. 처럼 우리가 원하는 수학이 영재고 가서 1등 하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쵸. 우리들의 목표가 네. 우리 아이를 수학자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잘 배우고 심화 문제집을 풀어서 까놓고 말해서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정도는 저는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위안이 되네요. 정말로요. 왜냐면 사실 수학은 굉장히 벽이 있어 보여요. 실제로 있죠. 네.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문과생이라고 하죠. 문과생들은 이제 수학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이제 엄마들이 보통 이제 여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성별로 굳이 따지자면은 조금 수학을 어려워하는 어머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예 좀 도전을 하기가 어려우신데,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안심이 일단 되고요. 네.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저희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제 수학 성적을 나쁘다가 잘하게 되잖아요. 영어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영어를 되게 못해요. 그럼 얘는 언어 감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영어가 잘해지잖아요. 네. 그럼 얘는 원래 영어 감이 있었나? 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게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처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학을 그 당시에 못할 뿐이지 잘하게 되면
얘는 알고 보니까 숨겨진 재능이 있었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릅니다. 성적에는 재능인지 노력인지 그 비율이 안 적혀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서 실력이 늘어나기만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유전적인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요. 그럼요. 그러면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유난히 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어때요, 선생님? 유난히 잘해 보인다라는 말보다는 유난히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 비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장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겠죠. 맞아요. 왜냐면 나는 여행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 토박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은 교육을 할애하는 시간도 많고 비용도 많고 부모님의 정성도 교육 쪽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친구들의 교육을 보면 일반적인 지역보다 잘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긴 한데 냉정히 열어놓고 보면 그들의 효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 높은가? 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효율이 그러니까 결과는 높을 수 있는데 효율이 높은지는 모르겠다. 좀 다르죠. 그쵸. 다르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사실 공부머리가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후천적인 노력을 위해서 네, 커버할 수 맞아요.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꼭 대치동이 아니더라도 대치동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착하고 있는 장비들은 좀 많지만 맞아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가성비가 조금 떨어질 수도 네, 맞아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희들끼리도 그러면, 가성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공률이 이 정도 투자하면 더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선생님 최근에 책을 한 권 쓰셨잖아요. 네. 그 카이스트 하루 습관이라는 네. 책인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제가 든 생각과 그리고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내용을 좀 접목을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 수학적 머리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닐까.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 습관으로 수학 점수를 올린다가 저희들의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습관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포커스 자체가 습관을 좋게 만들면 성적이 따라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수학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잘 푸는 재능보다 하루의 생활을 루틴을 잡고 내가 안 하던 혹은 내가 필요한 액티비티를 내 생활에 끼워 넣어서 그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 학습 습관을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가? 장기적으로. 직접적이고 장기적으로.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게 실은 당장의 수학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예를 들어서 습관을 어떤 식으로 이제 수학에 한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한다. 하시고 있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그냥 다 오픈을 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수학을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 개념.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극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배운 수학 개념을 나의 언어로 정리하는 결과물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재능이 없어도 그 결과물이 있으면 수학을 잘하게 돼요. 근데 없는 그런 걸 할 의지가 없는 친구가 그런 개념 노트까지 만드는 건 쉽지 않을 수는 있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업을 할 때 그 개념 노트가 따로 있어요. 에피톤 코드라는 책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배운 개념을 다 글씨로 쓰게 해요. 그 개념 노트를 선생님이 강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수업이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배웠던 개념을 백지에다 써보게 해요.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인 개념 정리하는 습관이에요. 그게 메타 인지 습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지식을 잘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 봐라. 너가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 너는 안다고 생각하지. 써보니까 잘 안 되지. 그러면 너가 내 수업을 들을 때 120%로 들어야 나올 때 겨우 100이 나와. 라는
그 완성도에 대한 기준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개념 노트를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해요. 요게 한 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한 그러니까 파트는 첫 번째는 이제 개념에 대한 네, 개념 백지 파트죠.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술형 풀이에요. 문제 풀이 습관이 중요해요. 근데 글씨 못 쓰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지도하기가 되게 어려우면 저희는 예를 들면 숙제를 30문제 내주잖아요. 뭐 한 10장 내주면 10장 풀이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 지역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서술형 풀이 노트를 만들었어요. 에피톰 노트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한 번 수업 저희가 일주일에 2번 하거든요. 네. 한 번에 4문제씩 숙제를 줘요. 메시지는 하나예요. 한 번에 4문제밖에 없으니 정성스럽게 써와 라는 메시지를 써요. 그래서 다 그 전용 노트가 있거든요. 네. 애들이 4문제 풀어오는 거예요. 어, 별거 아니죠. 그거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고 채점도 하고 뭐 멘트도 달아요. 그럼 일주일에 2번이니까 8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학습 습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친구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이면 8문제죠. 네. 저희가 한 교과 하는데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동안 그 8문제씩을 하면 대략 100문제예요. 그러면 3개월이 끝나면 기출문제 100문제를 내가 정성스럽게 풀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희 친구들 중에서 지금 그거를 800문제까지 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8과정을 들은 거예요. 네. 그러면 개념 노트 8권, 서술형 노트가 100권이 담긴 800문제를 푼 얘는 세팅 자체가 달라요. 그러네요. 지금 첫 번째 얘기하셨던 그 개념에다가 실제로 풀이를 하는 그 서술형까지 합쳐지면 이게 사실 프랙티스잖아요. 네. 그 두 개가 합쳐지면 개념과 연습이 두 개 다 되는 거죠. 거네요. 그리고 당연히 수업에서 해야 되는 문제집 풀이는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선생님 풀이 있잖아요. 선생님 풀이를 포스트잇에 적게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교재에 붙여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업은 포스트잇에 주로 필기를 해서 교재에 붙이고 개념 노트를 쓰고 서술형 풀이를 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를 쳐요.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수업 템플릿인데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그 공부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그냥 넣었을 뿐이에요. 대신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 중등과정 혹은 고등과정을 다 들은 6과정을 들은 친구들은 그 권수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 시간의 위험을 순간적인 센스로 못 넘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문제집 푼 거 좀 모아놓으면 그것만으로도 낫죠.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원장님, 제가 원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주시고 해서 2부에서는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좀 활용할 수 그쵸. 있는지, 그 다음에 초등식의 습관을 좀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으면 좋은지, 그 다음에 질문 몇 가지 어머님들이 주신 거 해결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